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 다학제 융합 IoT 가전 분야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된 팀 콩떡콩떡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발 동기와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고령 환자의 비율은 68.1%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OECD 7개 국가 평균인 48.3%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국내 고령 환자들의 약물 장기 복용에 대한 규칙적인 관리가 절실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 고령 환자에 대한 복약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층 복약 불이행률은 미국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약 불이행의 원인은 복용 시간이나 복용 방법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노인층의 약품 복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솔루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 먹는 달력이나 메디알림처럼 노인 복약 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한 기존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약포지를 하나하나 뜯어 약통에 보관해야 된다는 점에서 수납이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약 자체를 도와주는 솔루션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복약 여부를 알려주는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솔루션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고령 환자의 복약 수능도 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은 크게 장치 작동에 관한 처방약품 자동 인출부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복약 상태 추적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발표까지는 하드웨어의 구현에 집중하였고 이후 최종 발표까지는 하드웨어의 보완, 소프트웨어의 구현,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동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습니다. 각 파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의 대략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솔루션들이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은 노인이 아닌 자녀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장치에 약포지를 투입하고 앱으로 복약 시간과 횟수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앱에서 장치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약포지가 인출되면 노인이 약을 복용합니다. 30분 후 복약 여부를 앱으로 전송하면 보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부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통해 작동합니다. 롤링부는 수납된 약포지를 일정한 길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롤러를 모델링한 후 DC 모터를 연결하여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정부와 커팅부는 그리퍼 역할을 하는 로봇팔과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약포지를 고정한 후에 커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커팅된 약포지가 떨어지면 인출부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만들 기기의 2D 도면에서 각 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작동하기 전 한 달 분량의 약포지를 투입합니다. 이후 DC 모터에 연결된 롤러에 의해 내려온 약포지 뭉치를 로봇팔이 고정하고 모터에 결합된 블레이드가 절취선을 따라 약포지를 커팅하면 컨베이어 벨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인출부로 수송된 약품을 노인이 복용하게 됩니다. 이때 인출부 하단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통해 약품 인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출부는 충격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약품이 떨어지지 않게 설계하였습니다. 고정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퍼 방식의 로봇팔은 그림에 표시된 부분에 서버 모터를 결합시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팔 2개를 이용하여 커팅할 약포지 절취선에 앞뒤를 고정합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블레이드가 약포지를 커팅하면 약포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각 로봇팔에는 고무를 패킹하여 약포지와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약품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레이드 제작 수행 과정입니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구조의 블레이드를 제작하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약포지 절단선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한 커팅, 그리고 약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 면적의 최소화를 중점으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의 실험 모델은 약포지 절취선에 전체적인 커팅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커팅을 했었습니다. 또한 날의 표면적이 넓어서 커팅을 할 때 야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모델링 테스트를 한 후 약포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커팅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 구현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호자가 복약 시간과 횟수를 지정해줍니다. 이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로 설정 값을 전달해줍니다. 설정 시간이 되면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는데요. 인출부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복약 여부 데이터를 수집해줍니다. 설정 시간으로부터 30분이 흘렀을 때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서 보호자가 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의 해당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앱에서 설정한 시간을 아두이노에서 수신하고 복약 시간과 인출 및 스위치 값에 대한 각 기능별 구동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플로우 차트의 해당 부분은 복약 상태 추적부 기능에 대해 표현한 소스 코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노인의 복약 여부 값을 확인하는 과정과 복약 만료일에 맞춰 병원 방문을 권고하는 과정입니다. 하드웨어 작동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면 약포지 인출부의 스위치 값이 로우나 하이를 통해 시간 내 복약 여부를 아두이노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호자가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현재 날짜와 복약 기간에 맞는 날짜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복약 일수를 카운트하고 남은 복약일이 5일 이내가 되면 병원 아이콘을 나타내어서 병원 방문을 권고하게 됩니다. 먼저 어플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완료한 뒤 복약 시간을 횟수에 맞게 전송해줍니다. 만약 복약 시간을 재설정하고 싶다면 시간 초기화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30분 후 하드웨어의 인출부에 위치한 스위치로부터 복약 여부를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재 날짜와 복약 기간에 맞는 날짜를 설정하면 디데이를 카운트하게 되는데요. 복약 만료 예정일이 5일 이내가 되면 병원 아이콘을 나타냄으로써 병원 방문을 권고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약 캘린더 기능입니다. 날짜별로 복약 횟수 및 약의 종류를 달력 형식으로 간편히 입력하고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월별 총 약품 복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복약 수능률을 기록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의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한 후 복약 날짜를 설정합니다. 복약 종료 날짜 5일 전부터 병원 이모티콘이 표시됩니다.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한 후에 하루에 복약하는 횟수만큼 시간을 전송해 주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설정 시간에 맞게 약이 인출됩니다. 너무 말해줘. 손이 안 맞았어. 30분 후에 약 인출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어플에 나타나는 체크 이모티콘으로 복약 완료, X로 미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플의 복약 캘린더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 복약한 날짜에 맞게 복약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다시 날짜를 눌러서 복약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노인층의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약처럼 평생에 걸쳐 복용해야 하는 약이 대부분이고, 복약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노인 복약 수능률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솔루션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도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격리되지 않고 자신이 머무르던 공간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 가능성 또한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현재 저희 IoT 디바이스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입니다. 실제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시 노인과 자녀의 위치가 멀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에 부합한 와이파이나 LTE를 이용하여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IoT 디바이스를 통한 설정 시간에 맞는 약포지 인출 자동화를 통해서 의료시설 인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팀 콩떡콩떡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